저는 강미라, 올해 32, 명품 패션 브랜드 루체르나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매일같이 디렉터에게 괴롭힘을 당하지만 그래도 이 일이 좋아서 버티고 있어요. 패션은 제 인생의 전부니까요. 강미라 씨, 이게 뭐죠? 이런 촌스러운 디자인을 누가 입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윤주희 디렉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앞에 놓인 디자인 스케치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는 모습에 숨이 막혔죠. 하지만 이미 익숙한 일이라 표정 관리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디렉터님, 다시 작업하겠습니다. 시골에서 배운 감각으론 한계가 있나 봐요. 다음 주 창립 30주년 행사는 회장님 부부도 참석하시는 중요한 자리예요. 이런 수준으론 안 됩니다. 주변 동료들의 동정 어린 눈빛이 더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어요. 제가 양어머니 강옥분에게 배운 건 무슨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버티는 것이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제 책상에 앉아 같은 팀의 정다은이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미라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윤 디렉터는 원래 그래. 괜찮아. 이제 익숙해. 커피를 마시며 넥클래스를 만지작거렸어요. 제 목에 늘 걸려있는 반쪽 펜던트. 친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죠. 양어머니는 제게 친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떠났다고 했지만 이 펜던트만큼은 간직하라 하셨어요. 어쩐지 힘든 순간마다 이 펜던트를 만지면 위안이 되곤 했습니다. 창립 30주년 행사 준비로 사무실은 정신없이 돌아갔어요. 제 디자인은 모두 거절됐지만 여전히 행사 준비 업무는 해야 했죠. 야근이 계속되던 어느 날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작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직도 있었네요. 돌아보니 서현우 팀장이 서 있었어요. 윤주희 디렉터의 조카지만 이모와는 달리 항상 공정하게 대해주는 분이었죠. 네. 행사장 배치도를 마무리 중이에요. 서현우 팀장은 제 컴퓨터 화면을 잠시 보더니 제 스케치북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미라 씨가 디자인한 거예요? 네. 그냥 취미로 그린 거예요. 정말 좋은데요? 왜 이걸 제안 안 했어요? 했죠. 디렉터님께서 다 거절하셨어요. 서현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행사 전날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주요 디자인 몇 점의 불량이 발견된 것입니다. 급하게 소집된 비상회의에서 윤주희 디렉터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대체품을 구할 시간도 없어요. 그때 서현우 팀장이 제 스케치북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어떨까요? 윤주희 디렉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말도 안 돼요. 강미라의 촌스러운 디자인을. 그때 문이 열리고 회장 부인 정은영이 들어왔습니다.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에 회의실이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왜 이리 소란한가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서현우 팀장이 상황을 설명하고 제 디자인을 보여드렸습니다. 정은영은 디자인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이 디자인 매우 신선하네요. 누구 작품인가요? 저의 작품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은영은 제게 다가와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탁월한 감각이네요. 이걸로 진행하죠. 윤주희 디렉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회장 부인의 말을 거역할 순 없었습니다. 행사 당일 제 디자인은 예상 이상의 호응을 얻었어요. 정은영은 행사가 끝난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강미라 씨,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대화를 나누던 중 정은영의 시선이 제 목의 펜던트에 꽂혔어요.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 펜던트, 어디서 얻은 건가요? 정은영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목에 걸린 펜던트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이건 제 친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라고 해요. 양어머니께서 주셨죠. 정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어요. 믿을 수 없게도 그것은 제 펜던트의 나머지 반쪽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25년 전 제 딸이 사라졌어요. 그 아이의 목에는 이 펜던트의 반쪽이 걸려 있었죠.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양어머니께서는 제 친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떠났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혹시 양어머니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옥분이요. 시골에서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정은영은 깊은 숨을 내쉬더니 비서실장 김도윤을 불러 무언가를 귀갯말로 전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다음 날 회사는 평소와 다르게 술렁였습니다. 윤주희 디렉터는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고 사람들은 자꾸 저를 힐끔거렸어요. 무슨 일이야? 다들 왜 그래? 다은에게 물었습니다. 몰라? 미국에 있던 회장님 아들이 갑자기 귀국했대. 부사장으로 부임한다는 소문이야.
그때 윤주희 디렉터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강미라 씨,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회장 부인의 눈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시골 출신 촌년일 뿐이에요. 위협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끼어들었습니다. 디렉터님, 그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돌아보니 잘생긴 남성이 서 있었어요. 세련된 수트를 입은 그는 부드럽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선우태준입니다. 오늘부터 부사장으로 일하게 될 사람이죠. 윤주희 디렉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태준에게 인사했어요. 아, 부사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잠시 농담을, 직원을 괴롭히는 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강미라 씨와 잠시 이야기할 일이 있으니 우리를 좀 내버려 두시겠어요? 윤주희가 떠난 후 태준은 저를 자신의 새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정은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우리 대화가 갑작스럽게 끝나서 미안해요.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정은영은 눈물을 참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저는 첫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고 병원에서 의식을 찾았을 때 제 딸이 사라졌죠. 경찰은 아이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결론 지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반쪽 펜던트를 항상 가지고 다녔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정말 그 잃어버린 딸일까요? 김도윤 실장이 강옥분 씨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어요. 그동안 당신이 어떻게 지냈는지, 왜 강옥분 씨가 당신을 데려갔는지 알아내야 해요. 당장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망이 강했습니다. 마치 25년 동안 풀지 못한 퍼즐이 이제야 맞춰지기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후 서현우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라 씨, 괜찮아요? 많이 놀랐겠네요. 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이모가 미라 씨를 많이 괴롭혔죠? 정말 미안해요. 이모가 왜 그러는지 저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서현우의 진심 어린 사과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윤주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시골 촌년이 회장 부인의 잃어버린 딸이라고? 말도 안 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양어머니의 사진들을 뒤적이며 과거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정말 저는 누구인 걸까요? 왜 양어머니는 진실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정은영의 딸이라면 왜 윤주희 디렉터는 저를 그토록 미워했을까요? 질문은 많아졌지만 답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윤주희 디렉터는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아마도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죠. 미라야, 정말이야? 내가 회장님 부인의 잃어버린 딸이라고? 다은이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확실한 건 아직 없어. 그냥 펜던트가 맞는 것 같다는 정도야. 그래도 너무 드라마틱한 걸. 내가 보기엔 닮았어. 정은영 여사님이랑. 사실 저도 거울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매와 입술 모양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25년간 알아온 제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생각하니 혼란스러웠죠. 오전 회의 시간, 부사장 선우태준이 모든 직원 앞에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루체르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신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의 시선이 저에게 잠시 머물렀을 때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는 회의가 끝난 후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미라 씨, 새 프로젝트를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뉴 에이지 컬렉션인데 미라 씨의 독특한 감각이 필요해요. 저요? 하지만 저는 그냥 지원팀 사원인데 능력은 직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어제 어머니, 정은영 여사님께서 미라 씨의 디자인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태준의 제안은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처음으로 제 능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기뻤어요. 하지만 이 기회가 단순히 제 실력 때문인지 아니면 정은영의 잃어버린 딸일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인지 의문이 들었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윤주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강미라, 갑자기 잘 나가네요.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아직 DNA 검사도 안 했잖아요. 그 펜던트가 우연히 비슷한 것일 수도 있어요. 디렉터님, 저는 그저 맡은 일을 할 뿐이에요. 착한 척하지 마. 내 조카 연우가 물려받아야 할 회사를 내가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니?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윤주희 디렉터는 이미 저를 위협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점심시간, 서현우 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라 씨, 이모 때문에 정말 미안해요. 이모가 심하게 말했다고 들었어요. 괜찮아요. 팀장님, 이해해요. 사실, 이모는 제가 이 회사를 물려받길 바라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왔죠. 하지만 전 경영보다 마케팅이 좋아요. 게다가 회사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서현우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이모와 달리 정직하고 공정한 사람이었어요. 오후, 김도윤 실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강미라 씨, 정은영 여사님께서 강옥분 씨에 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강옥분 씨는 25년 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정확히 정은영 여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병원이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양어머니가 그 병원에서 일했다는 건 정말 무언가 있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이건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교통사고 당시 정은영 여사님의 전 시아버지가 병원에 나타났었답니다. 첫 남편 가족이 여사님의 재혼을 반대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길에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선우태준이 차 안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미라 씨,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차에 올라타자 태준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미라 씨가 저희 어머니의 딸이라는 걸 확신해요. 어머니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온 동생, 제 여동생이 미라 씨일 거예요. 그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급히 돌아온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어머니께서 미라 씨의 펜던트를 보고 연락하셨거든요. 지금 양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해요. 태준의 차는 제가 알려준 양어머니의 집 주소로 향했습니다. 25년간의 비밀이 곧 밝혀질 순간 저는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양어머니의 집은 서울 외곽의 소박한 아파트였습니다. 태준과 함께 초인종을 누르자 양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미라야? 이 사람은 누구니? 엄마, 이분은 선우태준 부사장님이에요. 제 회사 분이시죠. 양어머니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보였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자. 태준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옥분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25년 전 서울중앙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양어머니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정은영 씨가 미라를 찾은 건가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충격으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양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미라야, 사실을 말해야겠구나. 난 내 친엄마가 아니야. 하지만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단다. 사진첩에는 젊은 시절의 양어머니와 한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정은영이 아니었어요. 이 여성이 날 찾아와 아이를 맡아달라고 했어. 많은 돈을 주면서 말이야. 그 여성은 자신이 정은영의 시아버지에게 고용되었다고 했어. 목적은 정은영의 아이를 데려오는 것. 태준이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여성, 김혜진이죠? 아버지 회사의 전 비서였어요. 양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난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그래서 아이를 데려온 후 그 여성에게 돈을 돌려주고 너를 데리고 시골로 도망쳤단다. 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제 진짜 엄마는 정은영이 맞아. 그 펜던트는 내가 태어났을 때 정은영이 내 목에 걸어준 거였어. 태주는 이 모든 정보를 기록하며 양어머니에게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납치되었는지, 왜 전 시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등에 관한 이야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주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미라 씨는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제 인생이 바뀌다니 믿기지 않아요. 이해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오랫동안 미라 씨를 찾아오셨어요. 마침내 딸을 되찾게 되어 정말 행복해하실 거예요. 다음 날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윤주희 디렉터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직원들은 평소보다 더 많이 수군거렸어요. 미라야, 들었어? 윤주희 디렉터가 미친 짓을 저질렀대. 다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내가 정은영 여사의 딸일 거라는 소문이 돌자 디렉터가 내 디자인 파일을 전부 삭제하고 뉴 에이지 컬렉션 샘플까지 망가뜨렸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밤새워 작업한 디자인들이었는데 증거는 있어? 서현우 팀장이 CCTV를 확인 중이래. 사실이면 디렉터는 끝장이지. 그때 부사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서둘러 태준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태준뿐만 아니라 정은영도 있었습니다. 미라 씨,
어제 강옥분 씨께 들은 모든 이야기를 어머니께 전달했어요. 그리고 DNA 검사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정은영은 눈물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그게 내 본명이었어. 이제 확실히 알고 싶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어요. 모두가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죠. 병원에서 DNA 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하고 나오는 길에 정은영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온기 같았죠.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정은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도 똑같았어요. 25년을 기다려온 정은영에 비하면 일주일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와서는 하루조차 길게 느껴질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윤주희 디렉터는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다니고 있었죠. 곧 서현우 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라 씨, 이모가 정말 미안해요. CCTV 확인 결과 이모가 미라 씨의 작업물을 파괴한 게 맞았어요. 부사장님께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디렉터님은 어디 징계위원회에 소환됐어요. 아마 회사를 떠나게 될 거예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윤주희가 저지른 일은 분명 잘못됐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정은영의 딸로 확인되면 회사 내 입지가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팀장님은 괜찮으세요? 이모신데 서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모지만 옳지 않은 일은 옳지 않은 거니까요. 오후에 부사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태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미라 씨, 윤주희 디렉터가 당신의 디자인을 훼손한 건 사실로 확인됐어요. 징계위원회에서는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윤주희 디렉터가 나가면서 모든 디자이너들에게 회사 비밀을 가지고 나갔다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특히 미라 씨가 주목받는 건 단지 정은영 여사님의 딸이라서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었어요. 실력보다는 정은영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의심을 받는 건 말이죠. 이미 회사 내부에 소문이 퍼졌어요. 미라 씨의 재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당당하게 일에 집중하는 게 최선이에요.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세요. 태준의 조언대로 디자인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차갑게 변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 먹게 되었고 회의에서는 아무도 제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가장 충격적인 일은 3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뉴 에이지 컬렉션 중간 발표회 날 제가 새로 준비한 디자인이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했어요. 디지털 파일부터 종이 스케치까지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패닉 상태로 사무실을 뒤지던 중 다은이 다가왔어요. 미라야, 이거 봐. 다은이 건넨 것은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정은영의 딸이라 착각하는 시골 출신은 회사를 떠나라. DNA 검사 결과는 음성일 것이다. 가짜 공주놀이는 이제 끝내라.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제 정체성과 미래를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미라 씨, 돌아보니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모니터를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런 일이 있었군요. 곧바로 조사하겠습니다. 부사장님, 괜찮아요. 제가 그냥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에요.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디자인이 훼손된 거예요. 범죄에 가까운 행위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강미라 씨죠? 저는 병원 관계자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정은영 여사님께서 지금 바로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다고요? 이렇게 빨리? 부사장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검사 결과가. 태준의 표정도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정은영은 이미 상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만으로는 결과를 알 수 없었어요. 의사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정은영 씨와 강미라 씨는 숨을 멈추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으니까요. 정은영 씨와 강미라 씨는 모녀 관계가 맞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로 확인됐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정은영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내 딸을 찾았어. 정은영은 흐느끼며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사랑과 그리움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지수야, 내 딸 지수야. 지수, 제 본명이었죠.
태주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환영해요, 여동생. 병원을 나와 셋이서 카페에 앉았습니다. 정은영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엄마는 당신이 정말 제 친어머니라고 해야 할지 편한 대로 불러도 돼, 지수야. 앞으로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면 되니까. 정은영은 25년 전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녀가 첫 남편과 사별한 후 현 회장과 재혼을 앞두고 있을 때였죠. 첫 남편의 가족들은 그녀가 재혼하면 가문의 재산을 가져갈 거라 의심했고 특히 상속권을 주장할까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들은 내가 가문의 핏줄이라는 증거를 없애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교통사고 후 너를 데려간 거지. 그럼 양어머니는 강옥분 씨는 그들에게 고용됐지만 결국 너를 구해준 셈이야. 그녀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 건 분명해 보여. 대화 도중 태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얼굴이 굳은 채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니, 미라, 지수, 큰일 났어요. 회사에 소문이 퍼졌어요. DNA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고. 뭐라고? 어떻게 그런. 윤주희의 조카 서현우 씨가 확인해봤더니 윤주희가 퇴사하면서 회사 내부에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아요. 지수 씨의 디자인을 훔친 것도 윤주희였고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윤주희는 떠나면서까지 저를 괴롭히려 했던 거예요. 이대로 둘 수 없어. 정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25년 동안 충분히 고통받았어. 이제는 진실을 모두에게 알릴 때야. 태준도 동의했습니다. 내일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공식 발표를 준비하겠습니다. 지수 씨가 정은영 여사님의 친딸이자 루체르나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양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금도 저를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은 변함없었어요. 엄마, 검사 결과 나왔어요. 정은영 여사님이 제 친어머니가 맞아요. 양어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었단다. 내가 언젠가는 진짜 엄마를 찾을 거라고. 이제 널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온 거구나.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는 항상 제 엄마예요. 25년 동안 절 키워주신 분은 엄마니까요. 양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셨고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은 어떤 DNA 검사 결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향하는 길에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요.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지원팀 사원 강미라가 아니라 회장의 의붓딸 선우지수가 될 거예요. 회사에 도착하자 태준이 제게 접근했습니다. 준비됐어? 오늘 회장님께서 전 직원을 소집하셨어. 공식 발표가 있을 거야. 긴장된 마음으로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고 앞쪽에는 회장과 정은영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서현우 팀장이었습니다. 미라 씨, 아니, 지수 씨, 정말 미안해요. 이모가 회사를 떠나면서 많은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이젠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것 같아 증거를 모았어요. 서현우는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윤주희가 제 디자인을 훔치는 CCTV 영상과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요, 팀장님.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모가 잘못했어요.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회사 전체가 숨죽인 채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루체르나의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25년 전 정은영 여사는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그 딸을 다시 찾았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강미라로 알고 있던 지원팀의 미라 씨입니다. 그녀의 본명은 선우지수입니다. 회장의 말에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모두의 놀란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회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회사 내에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주희 전 디렉터는 개인적인 이유로 지수 씨를 괴롭혔고 그녀의 작업물을 훼손했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대형 스크린의 증거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윤주희가 제 디자인 파일을 삭제하고 샘플을 망가뜨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루체르나는 실력과 열정을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지수 씨는 뛰어난 디자인 감각으로 회사에 기여해왔습니다. 앞으로 그녀는 새로운 디자인 총괄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당혹스러웠습니다. 디자인 총괄이라니, 그건 윤주희의 직책이었어요. 정말 제가 그 자리를 맡아도 될까요? 회장이 저를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가자 정은영과 태준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지수 씨가 인사 말씀을 하겠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우지수입니다. 여러분께선 저를 강미라로 알고 계셨지만 이제 제 진짜 이름을 말씀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25년 동안 저는 제 정체성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고 제 가족을 찾았어요. 잠시 말을 멈추고 정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가 누구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패션에 대한 저의 열정과 루체르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앞으로 디자인 총괄로서 최선을 다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몇 사람들만 박수를 쳤지만 점차 모든 직원들이 함께했어요. 다은이 가장 크게 환호하는 모습이 보였고 서연우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강미라가 아닌 선우지수라는 이름으로 새 사무실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이전 팀원들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축하해, 미라. 아니, 지수씨. 우리는 늘 내 실력을 알고 있었어. 고마워요, 여러분. 변함없이 잘 지내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정은영과 회장, 태주는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제 인생 첫 가족 식사였어요. 양어머니도 함께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정은영과 양어머니는 금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강옥분 씨,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를 그렇게 잘 키워주셔서. 제가 감사해요. 지수는 제 인생의 축복이었어요. 식사 중간에 회장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이 완전해진 날입니다. 선우지수,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줘서 고맙구나. 태준도 잔을 들었습니다. 여동생을 얻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 많은 것을 함께하고 싶어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3달 전만 해도 저는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평범한 직원이었는데 이제는 선우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6개월 후 제 첫 컬렉션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리유니언이라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디자인을 선보였어요.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제 경험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이었죠. 발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패션 업계의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무대 위에서 정은영, 회장, 태준과 함께 인사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선우지수 디자이너의 첫 컬렉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는 루체르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회견장 뒤쪽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윤주희였어요. 창백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성공으로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발표회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은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우리 딸, 고마워요. 엄마, 처음으로 정은영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렇게 저는 시골 출신 강미라에서 패션 업계의 라이징 스타 선우지수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외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수한 것도 아니었죠. 진정한 승리는 제 자신을 찾은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지고 진실한 관계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 저는 2명의 어머니, 1명의 오빠, 그리고 새로운 아버지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그 상처까지도 저를 만든 소중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버려진 아이에서 사랑받는 딸로, 무시당하던 직원에서 인정받는 디자이너로 제 인생의 반전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